네, 4차 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 풀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네,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요 1차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d는 k-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식을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4는 0보다 크고요. 자, 여기에서 k제곱이 없어지죠. 없어지고 마이너스 4k는 네,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1, 2, 3, 4, 5, 6 6개의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k 개수는 6개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을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대요. 그랬을 때 두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또 판별식을 이용해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확인해야겠죠. 마찬가지로 1차항의 개수가 네, 짝수죠. 짝수이기 때문에 네, 짝수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d는 k-a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가 판별식이 0 나와야죠. 중간해야 되니까. 자, 식을 좀 전개하자면 k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k제곱이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네, 마이너스 2ak 플러스 4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k에 대해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4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을 만족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요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야 된다는 거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k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어도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요 4-2a가 0이고요. 요 a제곱 마이너스 b도 0이 되어야만 k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0이 나온다. 항상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4-2a가 네. 4-2a가 0이고 a제곱 마이너스 b도 0이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a는 2가 되고요. 그쵸? a가 2면 b는 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 문제에서 원하는 a 플러스 b 값은 6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2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자, 3번 문제는 약간 좀 부동식 문제가 좀 섞여 있어서 조금 문제가 조금 선행이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x에 대한 방정식인데요. 저 4차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이 두 개의 2차식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근 중에서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대요. 두 개가 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인데, 자, 결국은 뭐냐면 각각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총 4개의 근을 갖겠죠. 근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한쪽은 실근이고 한쪽은 허근을 갖거나, 그쵸? 맞습니까? 각각의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허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허근 2개, 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허근 2개, 총 4개가 돼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따라가 보자 이거죠. 그럼 잘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A가 1인 경우입니다. 힌트가 나와 있죠. A가 1이라면요. 자, A가 1이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A가 1이면 결과적으로 요 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이쪽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제곱은 0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다시 말하면 2차식의 거듭제곱이죠. 4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a가 1인 경우는 요 안에 있는 2차식 안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것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근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2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a가 1인 경우는 주어진 방정식은 뭐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과정이 나온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쓴 겁니다.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가에 들어갈 건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가는 3이 들어가야겠네요. 3i가 되겠죠. 루트 3i. 그래서 가는 3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므로 방정식 이건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는 2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우가 a가 1인 아닌 경우.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라는 2차식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서로 다 다른 식이라는 거죠. 같은 식이 아니라는 거죠. 다를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개수가 다른 허근의 개수가 2가 나오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1번 이렇게 생각하시죠. 1번 요 앞쪽은 두 허근을 갖고요. 요 뒤쪽은 실근을 갖을 수 있죠. 중근이든 서로 다른 실근이든. 아니면 2번 여기서 실근을 갖고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문제에서는 요 첫 번째 방정식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의 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의 공식 쓴 거죠.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나에 들어간 건 뭐예요? 나에 들어갈 거는 a제곱 마이너스 4
a가 되겠죠. 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루트 안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4a의 부호를 가지고 첫 번째 경우 나가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또 다른 방정식 x제곱, 네, 요 x제곱 플러스 a는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이거 나오죠. 맞습니까?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a 값의 범위는 이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네, 이거를 가려져 있지만 이걸 풀어야겠죠. 이게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 판별식 d는 어떻게 되겠어요? d는 1-4a죠. 이게 0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실근을 가지려면 따라서 이거를 적당히 쓰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a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아직 우리가 지금 2차 부등식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애초부터 우리는 뭘 따져야 되냐면 이걸 따져야겠죠. 요 a제곱 마이너스 4의 a가 0보다 작다. 이거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쓰셔야겠죠. a제곱 마이너스 4의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걸 풀면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 범위에서 동시에 또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보셨죠? 수직선에서 봤을 때 0이고 4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네,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0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조건이 0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아까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클 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앞쪽에 있는 2차식이 실근을 가졌을 때는, 그쵸? 요게 실근을 가졌을 때는 다음 2차 방정식 여기에서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허근.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아까 1-4a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1은 4a고요. 따라서 a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a는 4분의 1보다 크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2차 분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 이거는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풀면 a하고 a-4가 0보다 크면 이거 풀면 a의 범위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4보다 크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영역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0이고 4보다 큰데 4분의 1보다 어떻게 해요? 4분의 1보다 큰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따라서 요 a의 범위는 동시에 만족하는 건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는 4가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런 부등식을 풀게끔은 문제를 출제를 안 할 테니까 이 2차 부등식보다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구나 라는 걸 좀 이해만 하는 수준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4차식인데 두 2차식이 곱으로 나타내는 4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과 2에 의하여 자 방정식 이거의 군중 서로 다른 허원 개수가 2이기한 실수 A 값의 범위는 자 이겁니다. 그쵸? 정리하자면 첫 번째 경우가 어디 있어요? A가 1인 경우, 그쵸? 두 번째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고, 세 번째는 A가 4보다 크면 된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다가 지금 4였죠? 자, 다의 알맞은 수를 PQ라고 한대요. 가가 뭐였죠? 가가 어디 있어요? 가가 3이죠. 가가 3이고 자, 다가 뭐예요? 다가 4죠. 4. 됐습니까? 그다음에 나의 알맞은 식 FA가 뭐였죠? FA가 A제곱 마이너스 4A죠? A제곱 마이너스 4A다. 그럼 계산하자면 3 더하기 4 더하기 F5인데 F5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집어넣을 거야. 25에서 25니까 5네요. 그쵸? 그러면 12가 되네요. 12.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길었지만 3번 문제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4번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삼각형 AOB의 넓이가 15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넓이가 15래요. 양수 K 값을 구하는 양수 K가 양수다.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K가 양수라고 했죠. 판단을 잘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요 A, B, O 세 점이 있는데 우리가 좌표를 조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셔야겠죠.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이 교점이 지금 A하고 B라고 했는데 요 첫 번째 교점을 뭐 알파라고 놓을게요. 요 교점을 베타라고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일단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y는 k와 같게 되는 요 x 좌표가 결국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k의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고요. 알파 베타는 12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넓이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넓이. 자, 삼각형 AOB의 넓이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가 요거 AB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AB 길이를 표시하고 싶어요.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넣을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높이가 결과가 요 높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는 결과적으로 네 K가 되겠네요. 그쵸? Y좌표 K. 그러면 정리하자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지금 15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5.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앞에서 말한 근거의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어차피 길이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해볼까요? 제곱은 결과적으로 뭐와 같은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같은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든 이것은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64고 알파 베타는 4니까 4에 1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4 빼기 48 플러스 4K, 다시 말하면 4K 네, 다 있을까요? 4K 플러스 16인가요? 16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한 4K 플러스 16을 여기다가 잘 대입을 시켜야겠죠. 맞습니까?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옆에다 쓸까요? 쓰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4K 플러스 16은 15다. 그러면 2분의 1 약분할까 이렇게 2가 되고 8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5는 0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잠깐만 뭐 틀린 게 없나요? 15니까 30이 되고 네. 아, 뭐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지금 잘못했는데 여기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 거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루트를 안 씌웠네요. 이건 지금 제곱 구한 거잖아요.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루트 4K 플러스 16이네요. 아, 그쵸. 루트를 안 씌웠네요. 그쵸? 그러면 다시 쓰자면 넓이 S라고 할게요. S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여기에 루트 4K 플러스 16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요게 15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4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날아가니까 K는 루트 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15가 되겠네요. 원래대로라면 이걸 제곱해서 방정식을 풀 텐데, 자, 여기다가 적당히 대입해서 그냥 답만 빨리 구할게요. K가 있고요. K 플러스 4가 있는데 1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K에다가 5를 한번 넣어볼까요? 5가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5 넣으면 5 곱하기 3 해서 15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K는 5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요 식을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뭐 완벽히 배우진 않았지만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습니까? K 제곱 K 플러스 4는 225 해서 K 세제곱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225 0. 이걸 조립제법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법 하면 K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따라서 K는 5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K가 5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뭐 문제가 어렵지 않지만 네, 이게 문장으로 이루어진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 시기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파악만 잘 하시면 돼요. 자, 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윗면이 개방된 원톤인 용기의 높이가 h인 지점에 높이가 h예요. 지점까지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용기에 충분히 작은 구멍을 뚫어 물을 흘려보내는 동안 물에 공급하여 물의 높이를 h로 유지한다. 구멍의 높이를 a, 구멍으로부터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지점까지 표거리를 b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b는 루트 4a 마이너스 a 곱하기 h 마이너스 a, 단 a는 0과 h 사이에 있다. h가 10일 때 뭐예요? b 제곱의 최대값 구하래요. 맞습니까? 그럼 h가 10으로 고정된 거고요. 그죠?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요 h가 지금 요 h가 10으로 고정이에요. 지금 10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a에 따라서 b제곱의 값이 달라지겠다 이거죠. b제곱도 쉽네요. 양변에 뭐 해주면 돼요? 요 양변에다가 주어진 관계식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b제곱은 루트가 아니네요. 루트가 아니죠. 루트가 없어지죠. 제곱하니까 4a h가 10이죠. 10 마이너스 a 이거죠. 그리고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a는 10보다는 작다. h가 10이니까. 이거 푸는 문제랑 똑같은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0a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묶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필요한 거죠. 25. 하지만 우리가 25를 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를 통해서 100을 뺀 거랑 마찬가지니까 100을 다시 더해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100 됐죠? 오른쪽에다가 이차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a는 5고요. 어차피 우리는 0부터 0부터 10까지니까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꼭지점 하겠네. 꼭지점.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1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쉽게 3번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6번을 보시면 자, 이차 함수 y는 2분의 1 x-k의 제곱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대요. 두 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점을 각각 CD라고 하자. 선분 CD의 길이가 6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뭐 글로 표현된 거를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 그 다음에 2분의 1 x-k니까 자, 꼭지의 좌표는 k, 0이죠. k, 0이니까 너무 손을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직선이 y는 x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를
y는 x. 자, 2차 함수는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k 제곱. 여기는 k, 0.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면 편의상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를 d, 여기를 여기가 c군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c래요. c. 여기가 c, 여기가 d래요. 그랬을 때 3분 CD의 길이가 6이래요. 요 길이가 6이래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6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4번에서 한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요 CD의 좌표를 따질 텐데 일단은 두 방정식, 두 식을 봤을 때 2분의 1 x-k의 제곱이 있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 y는 x가 있습니다. 이 참수와 요 직선이 만나는 요 교점의 x좌표가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이것을 전개를 해볼까요? 편의상 x-k의 제곱은 2x고요. x제곱 마이너스 2kx죠. 2kx인데 넘어가니까 쓸게요.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x는 0.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 x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C의 좌표를 여기서 알파가 되는 거고요. 요 D의 좌표가 베타가 되는 거죠. 수를 내었으니까 X좌표는 그대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k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CD의 길이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CD 제곱이라고 할까요? CD 제곱은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다시 말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그럼 이것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k 플러스 1이었잖아요. 제곱하면 4의 k 플러스 1의 제곱인 거고요. 마이너스 4k 제곱입니다. 이 값이 CD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이 36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식을 빠르게 정리하자면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제곱은 36이고 4k 제곱 4k 날라가니까 결과적으로 8k는 30이다. 따라서 k는 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한 문제 4번과 지금 푼 문제 6번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4. 자, 이제 마지막 문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을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n이 직선 y는 n이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하자. 이때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할까요? x제곱 플러스 x. 이거는 조금 판단하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x-2의 제곱.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x축과 접하게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y는 네 그냥 x-2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되겠죠. 요 접하는 점이 x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x축이고 맞습니까? 그럼 y는 n은 어떻게 돼요? y는 n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y는 n 자연수 y는 n. 자,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로 각각 x1, x2래요. 자, 여기를 x1, 여기를 x2다 이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x1과 x2는 당연히 x는 2의 대칭이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일단 이런 그림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 절대값이 들어가면 뭐가 힘드냐면요. 절대값은 연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는지 이거를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절대값은 계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 절대값을 벗길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나눠서 해야겠냐, 이게 문제의 포인트라 이거죠. 아시겠지만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양수이면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벗겨집니다.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이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다시 한번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게 핵심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 x1과 x2를 조금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x-2의 제곱은 x-2의 제곱은 n이다. 이거의 두 근이 x1, x2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뭐 근해 공식으로 하는 거 하기보다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양변에. 그죠? 왼쪽에 있는 게. 그럼 양변에 그대로 뭐 해줍니까? 루트를 씌워볼게요. 루트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 거고요.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편의상 요 x1을 더 작은 거라고 봤을 때 요 x1이 뭐가 되는 거예요? x1이 2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 거고요. x2가 2 플러스 루트 n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요 x, 네, 요 x1과 요 x2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절대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쵸? 근데 요 x1의 값이 음수가 되면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요 x2의 값은 항상 무슨 수예요? 항상 양수예요. 항상 양수인 근을 가져요. 왜냐하면 2를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서 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말하면 항상 이 값이 양수에다 특히 뭐라고 쓰면 돼요? 2보다 큰 값을 가져요. 2보다 큰 값. 알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요 우리가 보고자 식은 x1 절대값 더하기 x2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양수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요 x1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2보다 작은 요 x1이라는 근의 부호를 양수냐 음수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데
경우를 나눠야겠죠. 어떻게? 첫 번째, 선생님은 요 n의 범위가 어차피 자연수잖아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1, 2, 3, 4일 때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이때는 x1의 값이 항상 0 이상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거. 요 e-루트 n 있죠. e-루트 n. 요 e-루트 n이 언제 0 이상이에요? 2보다 크고 루트 n 이렇게 있죠. 작업하면 네. n이 4 이하일 때는 항상 양수를 갖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n이 1부터 4까지는 항상 x1이 양수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절대값 x1은 그냥 x1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때는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는 2분의 x1 더하기 x2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근이 뭐예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두 근이. 그쵸? 그럼 계산하면 뭐 나와요? 항상 루트 n이 없어지면서 2로 항상 같은 값이 나오죠. 그럼 2는 자연수예요? 아니에요? 자연수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n이 1, 2, 3, 4 오케이 이렇게 쓸게요. n이 1과 4 사이에서는 1부터 4까지에서는 네, 항상 자연수 2를 갖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경우를 따져야겠어요? n이 5 이상입니다. 5부터 1부터 4까지는 된다 했잖아요. 이제 5부터는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때는 이 x1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음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범위에서는 요 x1의 값이 항상 음수가 돼 버려요. 다시 말하면 요 절대값 x1이 마이너스 x1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의 값은 2분의 x1이 반대인 x1으로 나오고요. x2는 항상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그럼 2분의 갑니다. x1이 뭐예요? 2 마이너스 루트 n인데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n이 되는 거고 x2는 항상 2 플러스 루트 n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사라지고 2 루트 n이 돼버리니까 2분의 2 루트 n이니까 항상 뭐가 나와요? 루트 n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의 값이 루트 n인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따라서 요 n은 무슨 수? 제곱수. 다시 말하면 뭐 4, 9, 16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대신 또 n은 5 이상이어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요? n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n은 9부터 가는 거죠. n은 4는 안 되죠. 4면 2 나오니까 그죠? n은 제곱수니까 9, 16, 그 다음에 25, 36, 49, 64, 99, 81, 99, 81이죠. 100까지 되는 거죠.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몇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네요. 그쵸? 8개. 따라서 8개.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몇 개입니까? 여기에서 4개, 여기에서 8개니까 총 몇 개? 총 12개가 되나요? 네. 총 12개가 문제 7번에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까지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